국방부 장관이 주민 간담회에서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절박한 마음을 받아달라며 성주 군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이른바 제3후보지도 거론했습니다. 청와대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서 대구시장은 대구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경북지사는 가속기 클러스터 활성화를 요청했습니다. 대구시가 엑스코에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했습니다. 사업 전반에 걸친 비리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무색해졌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이 국내 병원 최초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진료비 결제까지 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오늘 성주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 달여 만에 재방문인데 사드 배치를 미리 설명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는 했지만 철회 언급은 없었고 사드의 필요성만 다시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주민 사이에 사실상 저 실질적인 협의에서 한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3후보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5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함께 성주군을 방문한 지 한 달여 만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다시 성주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 장관은 성주 군민들의 입장에서 사드 문제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간담회에 왔다며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절박한 마음만은 여러분께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공개로 2시간여 진행된 간담회에서 국방부는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장소로 선정된 과정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특히 사드 제3후보지와 관련해서 한민구 장관은 성주의 까치산과 염속산, 골프장 등을 답사했고 성주 군민의 뜻을 모아오면 제3후보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데다 후보지와 인접한 김천 시민들의 반발도 거세 사드 제3후보지를 둘러싼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제시한 그것을 논의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똘똘 뭉쳐도 지금 일동 말동한 판이에요.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내일 성주군청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다시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투쟁위가 사드 배치 철회를 원칙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 철회냐 아니면 제3후보지로의 입지 변경이냐를 두고 성주군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사드 배치 반대 대구 경북 대책위원회는 오늘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주군 투쟁위원회가 제3후보지 협의는 없다고 밝혔는데도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제3의 터 이전을 거론한 것은 성주군 내부와 성주 김천 간의 지역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지사가 성주 군민과 중앙정부와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자 한다면 사드 배치 제3후보지론을 접고 사드 철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드 배치 제3후보지로 떠오른 성주군의 골프장이 김천과 가까운 곳으로 알려지자 김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 50여 명은 어제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김천과 성주군의 경계인 913호 지방도를 트랙터와 차량 10여 대로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천 혁신도시 입주자 대표들도 성주 골프장 사드 배치 반대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김천 민주시민단체 협의회는 오는 20일 김천시 신음동 강변공원에서 촛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등 전국 15개 시도지사들이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도청 이전터 개발 등 지역 핵심 현안들이 건의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간담회에서 대구공항 통합 이전,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등 지역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사업자 선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업자 선정할 때 대통령께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하여튼 합심해서 이게 빨리 잘 되도록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대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중국 전담 여행사를 지방에도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전담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구 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시간이나 또 비용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효율적인 중국인 관광객 마케팅에 문제가 많습니다. 경상북도는 김관영 지사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성주에 가느라 참가하지 못해 서면으로 가속기 클러스터 활성화, ICT 융합 세계문화유산센터 건립 등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전국 시도지사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엑스코 매출 조작 파문과 엑스코 사장의 비리 의혹이 대구시 감사를 통해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형 비리가 드러났지만 대구시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 대구를 대표하는 세계적 규모로 성장한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 엑스코는 이 행사의 공동 주관사인 한국에너지신문과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해놓고는 2009년부터 수익금을 덜 주기 위해 매출을 조작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6월 13일부터 25일 동안 특정 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런 회계 비리를 통해 7억 원 정도를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엑스코 지분을 77.2%나 갖고 있는 대구시는 출자 기관에서 이런 비리가 일어난 걸 지난해 12월 알았지만 오히려 엑스코를 두둔했습니다. 규정 위반이나 비리나 향량 이런 등의 집착을 응당 감사를 해야 될 텐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횡령이나 비리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식음료 예식사업자 선정 과정에 한화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도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엑스코가 입찰 당시 제안 요청서에는 계약 상대자가 시설물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는 나중에 한화에게 8억 5천만 원 상당의 시설비를 지원한 겁니다. 특히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 26명 중 7명을 박종만 엑스코 사장이 자신의 지인 등으로 직접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계약법을 어긴 겁니다. 자기가 7명을 찍어가지고는 이것을 담당 팀장과 대표만 알고 옆에 이사도 아무도 모르도록 했어요. 이게 이렇게 수십억대 비리와 특혜가 드러났지만 대구시는 엑스코 사장에게 징계성 없는 의원 면직 처분만 요구했습니다. 징계성은 없는 거잖아요. 해임이나 이런 차원의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엑스코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는 노력도 감안했다 그 말씀입니다. 매출 조작과 대기업 특혜 의혹에 개입한 본부장은 경고, 매출 조작을 묵인한 대구시 국제협력과는 훈계, 엑스코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대규모 매출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대구시는 뒤늦은 감사에서도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고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렀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경실련과 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엑스코가 대규모 매출 조작을 비롯해 사장이 개인 드럼 연습실을 운영하는 등 다수의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대구시는 하나마나한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대구시 이번 감사는 면죄부 감사라며 권영진 시장이 나서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엑스코의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에 농작물이나 가축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축 집단 폐사에 이어 농작물은 작황 부진에 가격마저 떨어지면서 농가의 시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 북구면의 고추밭입니다. 1차 수확을 마치고 2차 수확을 맡고 있지만 대부분의 고추가 말라 비틀어지거나 골아떨어져 더 이상 수확할 것이 없습니다. 보통 고추를 세물 정도는 따야 되는데 천물 따고는 끝고치가 없네요. 꽃이 안 일고 예년에 비해 3분의 1 정도의 수확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콩은 꽃이 수정하는 시기에 고온 현상이 계속돼 수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약과 생강 등의 뿌리 작물도
고온에 타들어가 생육이 좋지 못해 수확량 감소가 우려됩니다. 올 가을에 출하될 홍로 사과입니다. 강한 직사광선에 사과가 타서 짓물러 버리는 일소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래 뒤집으면 납품도 타지도 못하고 걸금 정도밖에 안 되고 걸음도 사과밭은 주워내야 됩니다. 저거 썩은 병균이 있기 때문에. 가축도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일직면의 양계농가 4곳에서는 닭 13,000마리가 더위에 폐사했습니다. 농작물 고온 피해 속에 출하를 시작한 고추와 사과꽃마저 떨어지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평년보다 출하량이 적은 가운데 600g 한 근당 건고추 상품 가격은 평균 5,0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20%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사과인 아우리는 20kg 한 상자에 5만 원으로 며칠 새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보다는 40%나 하락한 가격입니다. 극심한 가뭄과 그다음에 일소 피해에 고온 장애로 인하여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하여 과일 가격이 낮게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산당국은 당분간 폭염이 예상된다며 마지막까지라도 농산물과 가축 관리에 나서줄 것을 각 농가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형 병원을 이용할 때 접수나 퇴원 소속 등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경북대학교 병원이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으로 진료비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앱을 도입해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문혜 기자입니다. 많은 환자가 몰리는 대형 병원에 가면 접수, 대기, 수납을 하기 위해 기다리느라 진료 전부터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에 가서도 보면은 아침에 8시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일했습니다. 몇 시간씩 시달리니까 환자들 입장에서 많이 괴롭죠.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경북대학교 병원이 국내 병원 최초로 결제까지 가능한 스마트 병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기 전 스마트폰 앱으로 진료 예약과 수납을 하면 병원에 도착해 곧바로 진료실로 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근거리 통신 기술을 통해 진료실까지 길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병원 어디서든 진료 대기 순서도 확인할 수 있어 환자들의 불편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면 보통 2시간 정도 진료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사용하고 나서 보통 한 30분 이내로 진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위한 편리한 서비스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든 질병정보든 굉장히 민감한 정보인데 유출되고 정보가 이렇게 어디로 어떻게 이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편리한 만큼 보안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경북대 병원은 현재 재진 외래 환자에 제한된 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입원 환자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전국 322개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의 의료질 평가에서 경북대 병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개 영역 가운데 의료질과 환자 안전, 공공성, 의료 전달 체계 영역에서 2등급에 머물렀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해 4개 영역에서 1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교육 수련 영역을 제외하면 모두 2등급으로 떨어졌고 대구 파티마병원도 모든 영역에서 지난해보다 한 등급씩 떨어져 대부분 3등급이었습니다. 석유 탐사가 가능한 국내 유일의 탐사 연구선 탐해 2호가 정박을 위한 모항을 포항으로 옮겼습니다. 동해안 해양지질 자원 탐사에 천명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며 해양 탐사 활동을 해온 탐해 2호입니다. 지난 2007년 울릉분지에서 세계에서 5번째로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채취에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진도 5의 지진이 발생한 울산과 포항 해역에서 정밀 지질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으로 지하 지질층을 3차원 3D 화면으로 복원하는 탄성파 탐사 장비 등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그 해저 지각도 탐사했지만 주로 지금까지는 그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주로 탐사를 해가 왔습니다. 탐해 2호는 그동안 경남 진해 임시부두에 정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포항에 전용 부두를 새로 지어 모항을 옮겼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제 뒤로 보이는 탐해 2호보다 2배나 큰 5,000톤급 탐사 연구선 탐해 3호의 건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배 역시 포항에 정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환태평양, 환동의 해양 물리 탐사 전진 기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지질자원 실증연구센터가 포항에 문을 연 데 이어서 탐사선까지 들어오면서 포항이 지질자원 연구와 해양탐사 전초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낙동강 상주보와 달성보 사이 수질 측정 지점 10곳의 COD, 즉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보건설 이전인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와 비교해 9곳이 나빠졌습니다. 상류인 상주보에서 숭송교 사이 측정 지점 4곳의 연평균 COD는 1리터에 4.8에서 5.1mg으로 보건설 이전의 3.2에서 3.4mg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낙동강 녹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칠곡보 등 낙동강 5개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오전부터 칠곡보를 방류하고 강정 고령보 등 하류 5개도 수문을 열어 모두 3,400만 제곱미터를 흘려보냈습니다. 대구와 서울교육청은 오늘 독서 교육과 인문학 분야 교류와 연구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도교육청 간 독서 교육과 인문학 교류 협약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정책과 연구 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독서 토론과 인문 소양 교육 관련 공동 연구와 사업도 추진합니다. 또한 독서와 인문교육 교사들의 교류로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계획을 세워 공동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은 134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선 이용객은 31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나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대구시는 연말에는 항공여객 250만 시대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본부세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의 휴대폰 면세 범위 초과 물품 집중 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불법 의약품 1,800여 정, 명품 핸드백 55점, 주류 22병을 적발하고 명품 시계 등 20점에 세금을 물렸습니다. 대구 본부세관은 또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행자들의 면세 범위 초과 물품 자진 신고 안내 캠페인도 계속 진행합니다. TV 애니메이션 엄마 까투리가 오는 8월 29일부터 EBS 교육방송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에 방영되는 엄마 까투리 시리즈는 2010년 제작된 극장판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편당 7분 분량의 총 52개 에피소드로 구성됐습니다. 이 작품은 향토 출신의 아동문학가 고 권정생 선생의 동화 엄마 까투리를 원작으로 제작된 것으로 매주 월, 화 오전 8시 25분부터 방송됩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제8회 대한요트협회 장배 전국요트대회가 오늘 울진 후포항에서 개막돼 닷새간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초중고 대학부 33개 부 11개 종목에서 4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